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처음 봤고요. 속도가 이렇게 빠른 것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바닥의 시그널이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바닥의 시그널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격이 30에서 50% 정도 빠져야 되고요. 중요한 시기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저는 바닥을 확인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2023년에 만약에 바닥을 확인 못한다 그러면 저는 진짜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모시고 현재 부동산 시장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워낙에 이제 현장에서 전문가시고 네. 공인중개사 업도 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본다면 정말 그 현장의 분위기를 남들보다 확실히 더 체감하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새해 첫 주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어떤지 궁금합니다. 힘들죠.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처음 봤고요. 속도가 이렇게 빠른 것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빠지는 속도요? 예,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 IMF 외환위기도 봤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봤었고, 우리 2010년도, 12년도 침체도 우리가 다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빠진 적은 없었거든요. IMF 외환위기는 좀 먼 옛날 얘기 같지만 그때는 이런 물론 부동산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경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망한다는 분위기였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대외적으로. 지금은 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빨리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속도가 빠른데 저는 한 2, 3년에 걸쳐서 떨어져야 되는 속도가 거의 한 6개월 만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이게 결국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는 바닥을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2010년도 최근 침체기 하락기가 2010년도에서 2012년도였는데 그때 한 2, 3년 정도 서울 기준에서 2, 3년 정도 이제 거쳐서 가격이 조정이 됐는데 그 조정을 지금 6개월 만에 다 갔단 말이에요. 대부분. 하락폭이 그때랑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때도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물론 재건축 재개발이나 일부 지역들은 50%까지 빠진 지역들도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일부 지역들은 50% 가까이 간 적도 있고요. 맞아요. 강남구, 서초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30%까지 안 갔고 한 15%에서 20% 정도 간 것 같고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예전 한 2년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 6개월 만에 떨어지니까 체감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빠른 만큼 규제 완화 속도도 빠르죠. 정부의 규제 완화도 그렇고요. 규제 강화도 그렇고요. 결국 부동산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했던 규제가 지금 거의 1년 또 안 돼서 지금 거의 다 풀리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조만간에 또 풀리잖아요. 이번에 예고했죠. 1월 달에 규제 지역 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2022년 이제 작년이 됐죠. 7월 달, 9월 달, 11월 달에 거쳐서 지방 풀고 수도권 대부분 풀고 남은 지역들이 경기도 4곳,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하고 서울 25개의 구를 남겨뒀는데 원래 메커니즘이라면 이것도 한 3차례, 4차례에 걸쳐서 서울 또 노도강 풀고 투기 지역부터 풀고 투기 과열지구 풀고 조정 대상 지역 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강남 3구하고 용산구 남겨두고 다 풀겠다라는 지금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도 빠르다. 전반적으로 모든 게 빠르다. 하락 속도도 빠르고 규제 완화 속도도 빠르고 금리 인상 속도도 빠르고 모든 게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빠른 템포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하고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작년 집값 폭락을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예측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2023년 올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폭락을 예측했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예측은 했겠지만 사실 제 예측보다 하락 속도는 더 빨라요. 저는 금리도 올라갈 줄 알았죠. 금리 올라갈 줄 알았고 2021년이죠. 파월 의장이 2023년까지는 안 올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올리겠다. 그래서 제 원래 예상은 1년 전에 제 예상은 2022년 이제 작년이 됐죠. 한 2%까지는 갈 것이다. 2023년에 3% 가고 점진적으로 올리면 한 5%까지 가는데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웬걸 거의 한 1년 만에 거의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3% 넘어버렸고요.
좀 더 올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올린다면 조만간에 한 3.75에서 4%까지 가고 멈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도 굉장히 빠르니까 제 예상보다도 금리 인상 속도도 빠르니까 당연히 하락 속도도 빠르고요. 규제 완화 속도도 빠른데 2023년이 걱정이기도 하고 중요한 시기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2023년에 저는 바닥을 확인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은요. 네. 바닥은 확인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바닥은 확인하는데 찍고 V자로 가느냐 L자 장기 침체로 가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지 바닥까지 내려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 2023년에 바닥을 확인하느냐 2024년 내년까지 넘어가느냐인데 저는 지금 속도를 보면 2023년에 바닥을 찍을 것 같고요. 바닥을 찍고 V자로 갈지 L자로 갈지는 금리가 인하로가 언제로 인하로 돌았을지 인하가 되더라도 인하 속도는 또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바닥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반등을 뭐 V자로 하느냐 L자로 하느냐를 고민하기 이전에 바닥부터 먼저 찍어야 돼요. L자나 V자나 공통점은 바닥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바닥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안 좋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더 문제다. 왜냐하면 영끌족이 정말 이제 못 참고 그 보유한 주택을 던지는 시기가 2023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택담보 이자율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2023년에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작년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약간 좀 애매하고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면 일단 30에서 50% 정도였어요. 그래서 30%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거고 재건축 재개발은 50%까지 갔는데 올해는 다른 게 이제 영끌족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바닥의 시그널이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바닥의 시그널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격이 30에서 50% 정도 빠져야 되고요. 현상이 이제 미분양도 더 늘어나야 되고 미분양이 저는 10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전국 10만 원, 서울 수도권 3만 원 정도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고 아까 영끌족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막 2020년, 2021년은 막 패닉 바잉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막 샀잖아요. 네네. 이제 반대 현상이 생기거든요. 바닥에 오면 패닉 셀 현상이 생긴단 그렇죠. 말이에요. 맞아요. 네. 투매 현상이 생기는데 2010년에서 2012년도 바라본다면 투매가 언제 나왔냐면 2011년에서 2012년도 정도에 투매가 나왔거든요. 사실 그전에도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고요. 반등을 해가지고 이게 W자로 왔다 갔다 하다가 2010년에서 2012년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이제 막 팔죠. 불안한 마음에. 사실 사람 마음이 똑같잖아요. 내가 힘들게 내 집 마련하고 투자를 했는데 사실 손해보고 팔고 싶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3년이 고비였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1년은 무조건 버티고 1년 버텨도 답이 안 나오면 2년 차 때부터 이제 막 대출이자 부담이라든지 왜냐하면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대출이자 부담은 늘어나니까 이게 이중고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1년은 어떻게든 버텨보는데 1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멘탈이 흔들리면서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2년 넘어가서 3년 차 되면 이제 막 쏟아지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을 보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과거처럼 3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23년이 위기는 맞잖아요. 위기는 맞는데 이게 부동산의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막 집어 던져도 안 팔려요. 맞아요. 안 팔려요. 그게 네. 주식 같으면 이제 손절매. 맞아요. 네. 일단 팔리잖아요. 헐값이라도 그렇죠. 던지면 헐값에는 팔리는데 부동산은 이게 심리가 중요한데 지금 아니야.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규제도 좀 풀리고 가격도 사실 송파 잠실도 한 30%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사는 이유가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누구라도 오르는 집을 사고 싶기 때문에 아무리 급매물이 나와도 둔촌주공도 기대보다는 뭐 10만 청약설이 나왔는데 사실 기대보다는 굉장히 못했잖아요. 맞아요. 네.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매물을 내놔도 제가 볼 땐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해보면 2012년도, 11년도, 12년도에도 사실 파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 주변에도 막 집어 던졌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전세로 돌리거나 포기하고 몰라 그냥 했는데 2013년도에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반등을 쳐서 그나마 자산을 지킨 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급매물이 나오긴 할 겁니다. 2022년 작년에는 사실 매물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공급도 마찬가지고요. 집값이 오를 때 2017년에서 2021년 공급이 오를 때 이제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공급이 부족해. 공급이 부족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공급이 부족한 건 서울이에요. 맞아요.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고요. 나머지 지역은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공급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절대적인 공급, 아파트를 막 지어대는 공급. 네네. 두 번째는 상대적인 공급은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는 거. 아, 전세. 네. 네, 뭐 네. 집주인이 이제 매물을 팔아야 되니까 그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2021년도까지는 양도세, 중과세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다 보니까 10억을 벌어도 양도세, 중과세 맞으면 60에서 70%를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10억 벌어가지고 6억, 7억 세금 내고 3억 주머니 그렇게 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없죠, 사실. 그때는 또 집값이 더 오른다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은데 불안한 실수요자들은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안 사면 나 영원히 못 살 것 같아. 벼락거지가 될 것 같아. 두려움에 들어가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난 거죠. 수요도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인구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동을 한 절대적인 수요가 있고 원래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불안한 마음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수요, 심리에 따라서 매수자가 늘어나는 수요가 있는데 2021년까지는 공급은 뭐 절대적인 공급은 원래 뭐 많지 않았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집주인은 안 팔려고 하니까 매물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살려는 수요자들이 많다 보니까 과수요가 생겨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수요가 과수요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바라볼 때는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답을 못 찾으니까 막 규제했는데도 집값이 오르니까 야 원인이 뭐야? 공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저는 가장 좋은 핑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공급이 부족한 거니까 정부 잘못이 아니잖아요. 야 꾸준히 공급하면 되겠네. 5년, 1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돼. 뭐 지금 오르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야라는 면피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 공급 계획 해야 돼. 라는 추세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니었고요. 수요가 과수요인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잖아요. 사실 공급은 작년이나 2021년이나 2022년이나 올해 2023년이나 공급이 뭐가 크게 달라지냐고요. 따지고 보면 입주 물량은 3년 전에 분양 물량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나오는 공급 계획들은 아무런 시장 영향 주지 않아요. 시작도 안 했잖아요. 3기 신도시.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높아졌던 수요가 아니야. 집값 떨어질 것 같아. 대출이자 부담이야. 수요가 바닥으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공급이 많아 보이는 거고 수요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2023년이 이 수요가 언제 올라올까? 사실 우리도 지금 안 사고 싶잖아요. 아우, 사기 싫죠. 불안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왜 불안하냐? 제가 주변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야, 얼마 떨어지면 살래? 라고 하면 사실 30% 정도 이상 또는 그 정도 조정이 되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아니야. 반토막 나야 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 30% 조정이 됐는데 왜 안 들어가? 라고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금리가 해결 안 됐잖아. 금리가 더 오른다는데 야 정부가 대출 풀어준다는데 대출이자 감당할 수 있어? 지금 이 대출 이자를 내고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없는데 굳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내가 얻을 이득이 뭐가 있을까?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아직 규제도 다 풀리지도 않았어요. 사실 정부 규제라는 게 그거잖아요. 집값 오를 때 한마디로 때리잖아요. 야, 너 집 사지 마. 투기하면 내가 때린다. 세금으로 빼앗아 버릴 거야. 대출도 막아버릴 거야. 막 때리다가 이제 안 때릴 테니까 제발 집 좀 사줘라고 하잖아요. 안 맞는 거는 좋은데 전제 조건은 집값이 올라야죠. 오른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네가 안 때린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오른다는 확신이 없어. 지금 시장에서는 그 신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빠르게 규제를 완화해도 저는 당장 어떤 주택시장의 매수자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나중에 집값 충분히 떨어졌고요.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도 제거가 됐고요. 이 정도면 오를 만해라는 심리가 이제 작동이 될 때에는 이 규제 완화가 효과는 있겠죠. 오히려 그때 되면 또 반대로 이 규제 완화가 또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 뭐 그럴 때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하락이 좀 더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을 만약에 2023년에 만약에 바닥을 확인 못한다 그러면 저는 진짜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어떤 식으로도 2023년에 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의 반등 정도는 확인을 해야 저는 어느 정도 랠리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2023년이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서 하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2023년에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네. 또 매수세가 붙기 어려운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건 제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되긴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찾아오고 또 상당한 자산을 일구신 그런 분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신 분들도 주택 구입 타이밍이나 주택 구입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주택이 이제 수십 채 이상이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그런 운영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고민하러 많이 찾아오셔서 사실 저는 정말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의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는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 중에서 시점 전략에만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를 뺀 다른 강의를 계속 들어도 계속해서 시점 전략에 함몰이 될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시점만 볼 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내려가는 거 밀어서 팔고 하게 되면서 손실이 증폭되거든요. 아파트는 소득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 자산인데 이런 실수 2번만 하면은 자기 자산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점과 가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복합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복합 전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가격 전략이랑 이런 타이밍 전략을 같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은 최소한 시세 추종형 그런 판단을 한다거나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게 되면서 상당한 의미로 자기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데 시점 잡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FOMC 회의를 보고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에서는 어떤 게 좋은 타이밍인지 좀 코어를 인식을 하고 가격은 어떤 게 좋은 가격인지 그 핵심만 잘 배운다면 다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